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한가운데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듯 허공에 떠있는 구체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으로 보이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허공에 떠있는 이 구체의 높이와 넓이는 약 10m 정도였으며 구체에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이 무늬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현장의 책임자로 보이는 이 남성은 해당 물체가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에도 반응하지 않자 어딘가로 연락을 합니다. 발견된 구체는 표면의 무늬가 계속 바뀌고 있으며 물리적인 접촉에 반응하지 않는 변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부근이며 현장의 개체 확보 전문팀과 추가 장비를 긴급히 요청합니다. 몇 시간 뒤 현장 요원의 요청에 따라 거대한 수직 이착륙기가 하늘에 나타났으며 굉음을 내며 초원에 착륙했습니다. 강력한 진동과 함께 땅에 내려앉은 수직 이착륙기에서는 강화 슈트를 착용한 개체 확보 기동대원들이 내리고 있었죠. 현장에 합류한 기동대원들은 상황을 전달받았고 이 구체를 확보하기 위해 마이크로 중력 조절 장치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특수 기동대원들은 구체 주변에 안전지대를 설정한 뒤 수십 개의 중력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중력장을 생성하였습니다. 한편 다른 요원들은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격리 컨테이너를 수직 이착륙기에서 하역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내부의 에너지 필드를 구성하여 물리적 접촉에 반응하지 않는 개체를 통제하고 수송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죠. 대형 격리 컨테이너가 준비된 후 격리팀은 미스터리한 구체를 천천히 컨테이너 방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요원들은 구체의 위치와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죠. 모든 움직임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 개체에 대해 아직 아는 것이 없다. 중력 조절 장치를 통해 해당 구체는 마침내 특수 격리 컨테이너 안에 안착되었습니다. 개체 확보 전문대원들은 컨테이너를 밀폐하고 지하격리 시설로 이송할 준비를 마쳤으며 거대한 수직 이착륙기는 굉음을 내며 이륙하였습니다. 그날 밤 미스터리한 구체를 수송하는 수직 이착륙기가 어느 지하격리 시설에 착륙했습니다. 강화 슈트를 착용한 특수격리 요원들이 바삐 움직이며 구체가 담긴 컨테이너를 신중하게 하역하고 있었죠. 이 거대한 지하격리 시설은 바로 SCP라는 재단의 한 시설로 초자연적 현상을 보이는 생명체, 물체, 장소를 연구하고 격리하는 곳입니다. 특수격리 절차의 약자인 SCP 재단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미지의 현상이나 개체들을 SCP로 분류하고 일련 번호를 지정하여 이것들을 감시하고 연구하며 격리하는 임무를 수행하죠. 세계 각지의 초자연적인 개체들을 확보하고 격리하는 SCP-재단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격리 중인 SCP 개체들은 격리 난이도와 연구 우선순위 및 격리에 필요한 자원에 따라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죠. 개체들의 등급은 안전 등급부터 유클리드, 케테르, 타우미엘, 아폴리온, 아르콘으로 나누어집니다. 안전 등급의 SCP들은 변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는 개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SCP가 충분히 연구되어 격리에 필요한 특별한 자원이나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죠. 그러나 안전 등급의 SCP가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들의 변칙적인 성질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만 나타나지만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변칙성을 띠게 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등급이라 할지라도 SCP 재단은 이들의 관리와 감시에 항상 신중을 기하죠. 유클리드 등급은 SCP 재단의 분류 체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등급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칙성을 가졌기에 일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개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유클리드 등급의 SCP들은 항상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며 변덕스러운 성질로 인해 격리 과정에서 개체들이 시설을 탈출하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율성이나 지각 능력 및 또는 지성을 가진 SCP는 대개 유클리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개체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예측 불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케테르 등급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몹시 어려운 변칙적인 개체들을 의미하며 해당 개체들의 격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이처럼 케테르 등급은 대개 매우 위험하거나 격리하기 극도로 어려운 또는 불가능에 가까운 SCP들에게 부여됩니다. 일부 케테르 등급의 SCP들은 격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해당 변칙성에 관한 이해가 없거나 격리에 필요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안전 등급의 SCP들이 전부 안전한 것은 아니듯이 케테르 등급의 SCP가 전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SCP 등급은 어디까지나 격리 난이도에 따른 분류이며 격리하기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는 뜻이죠. 타우미엘 등급의 SCP들은 다른 SCP 개체들을 격리, 억제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개체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때문에 타우미엘 등급의 SCP가 재단에 유용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잘못 관리되거나 사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렇기에 타우미엘 등급의 SCP는 그 존재 자체가 극비이며 SCP 재단의 최고위 감독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인 5호 평의회 의원 이외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SCP 재단의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계급으로 분류되는데 인원 계급 분류는 A부터 E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각 계급은 재단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 계급 체계는 재단의 엄격한 구조와 보안 프로토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폴리온 등급의 SCP들은 케테르 등급의 개체들보다 훨씬 강력한 개체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아폴리온 등급의 거의 모든 개체들은 격리하기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며 세계멸망급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르콘 등급의 SCP들은 이론적으로 격리할 수 있으나 완전히 격리하기 어려운 현실의 일부이거나 억지로 격리했을 때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개체입니다. 즉, 아르콘 등급의 SCP들은 미격리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인 개체들이죠. 이렇듯 SCP 재단은 매우 체계적이며 변칙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체들을 확보하고 격리하여 보호합니다.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SCP 개체들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이들의 존재를 일반 대중으로부터 숨겨 혼란을 막는 것에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존재해온 SCP 재단은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격리시설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개체들로부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기술도 개발해왔죠. 최근 구체 형태의 SCP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SCP 재단의 한 격리시설에 긴급한 보고가 전송되었습니다. 해당 보고는 인근 정부 군부대와 미확인 변칙 생명체 간의 교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전은 재단과는 별개로 활동하는 군부대와 알려지지 않은 변칙 개체 간에 발생한 것이었죠. 보고에 따르면 해당 미확인 개체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정부군의 기계와 보병 대대를 완전히 파괴했으며 군부대에 막대한 피해와 인명 손실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4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사망하였고 군 당국은 더 이상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SCP 재단의 미확인 개체의 격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격리시설의 전술 대응 담당관 알렉스는 제출된 보고서와 교전 당시의 밀리터리 캠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개체를 최소 유클리드 등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들의 힘으론 해당 개체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정보를 괴생명체 전문 포획 및 격리 부대인 기동특무부대 베타6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개체는 매우 지능적이며 자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받은 신체가 빠른 속도로 재생하기에 일반적인 화력으로는 제압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별무리 감시자를 통해 무력화를 시켜 확보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개체를 파괴해도 좋다는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동특무부대 베타6의 지휘관 피어스 요원은 알렉스의 임무 인계 사항과 보고서를 살펴보며 해당 임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베타6는 야수의 지배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괴생명체 SCP 개체를 추적, 포획하는 데 특화된 기동특무부대입니다.
베타6는 필요에 따라 우주 궤도에 배치된 첨단 무기 별무리 감시자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신체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최첨단 슈트를 입고 활동하죠. 이처럼 SCP 재단 내에는 베타6와 같이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수십 종류의 강력한 기동특무부대가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 임무 준비가 끝난 피어스 요원은 340명의 베타6 대원들을 이끌고 임무지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드론과 무인 항공기를 배치하여 미확인 개체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타6의 대원들은 파괴되어 널브러진 군사 장비들과 흩뿌려진 핏자국들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무에 집중했죠. 그때 드론 조작 대원으로부터 8km 거리에서 미확인 개체를 발견했다는 긴급 보고를 받은 피어스 요원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별무리 감시자와 연결되는 제어 컨트롤 기기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는 해당 개체의 교전 기록을 통해 막강한 화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방법이라 생각했죠. Wait for Stargazer System access. Authorize access to the Stargazer protocol. 1 minute later, the Star Cluster will fire a watcher at that spot. SCP 재단의 첨단 우주 궤도 무기인 별무리 감시자가 매우 강력하고 거대한 탄환을 발사했습니다. 우주 궤도에서 발사된 탄환은 움직이는 타겟을 계속해서 추적하여 미확인 개체를 향해 정확하고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폭발 소리가 초원을 뒤덮었고 별무리 감시자의 탄환이 미확인 개체에게 명중하였습니다. 탄환에 맞은 미확인 개체의 신체는 분쇄되어 불에 타고 있었고 이 괴물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액체를 토해내며 쓰러졌습니다. 미확인 개체가 별무리 감시자의 탄환으로 무력화된 것을 확인한 후 기동특무부대 베타6의 지휘관인 피어스 요원은 대원들과 함께 특수 격리 컨테이너를 준비하여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SCP 개체의 격리와 안전한 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베타6 대원들은 SCP 개체를 안전하게 포박하기 위해 고강도 강철로 제작된 특수 와이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피어스 요원은 미확인 SCP 개체가 몸의 절반이 파괴된 상태에서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피어스 요원은 즉각적인 대응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무력을 동원하여 SCP 개체에 대한 추가 공격을 지시했죠. 이에 베타6 대원들은 해당 개체를 향해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으나 별무리 감시자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공격이 통하지 않자 피어스 요원은 다시 한번 별무리 감시자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허나 해당 미확인 개체는 피어스와 대원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괴생명체 SCP 개체를 추적 및 확보하는데 최강힘을 자부하던 기동특무부대 베타6가 미확인 개체에게 속수무책으로 전멸한 것을 시작으로 재단은 비밀리에 만들어진 기동특무부대 오메가7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베타6의 전멸 소식은 재단 내에서도 꽤 큰 충격을 불러왔고 해당 개체에 대한 통제 및 확보가 시급한 사항으로 떠오르자 평의회는 해당 개체의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었죠. 재단이 연락한 오메가7은 SCP 개체를 무기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동특무부대이며 아벨이라는 SCP 개체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해당 개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변성함으로 이루어진 3m 크기의 검은 큐브이며 다른 하나는 검은 큐브에 잠들어 있던 인간형 SCP 개체입니다.
이 인간형 SCP는 자신을 아벨이라 부르죠. 아벨이 잠들어 있던 돌로 된 검은 큐브는 19세기 몽골에서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직의 선박에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검은 큐브 안에서 깨어난 아벨은 인간들에게 강한 적대심을 보였으며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모든 인간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필사적으로 SCP-076을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아벨을 포함한 해당 개체를 확보하여 격리하였습니다. 재단은 SCP-076을 확보하고 격리하는 과정에서 아벨이 사망하면 그의 시체가 먼지처럼 사라지며 동시에 검은 큐브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죠. 검은 큐브에 있는 인간형 개체인 아벨은 2m에 가까운 키와 알 수 없는 문양의 문신들이 가득하며 검은 머리카락과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습니다. 아벨은 초인적인 신체 능력과 전투 능력 및 끈질긴 생명력 또한 가졌는데 그는 맨손으로 철을 찢어버리며 머리에 59경 대물 저격 탄환을 수차례나 맞고도 몇 분간이나 전투를 이어나갔죠. 또한 아벨은 다양한 무기들을 형상화하여 싸우는데 주로 검을 다루며 해당 무기들은 검은색을 띠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벨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을 이긴 상대에게는 존경심을 보이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며 고대 수메르어를 주로 사용하고 재단 내의 연구원 및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영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변칙성과 막강한 전투 능력 및 인간에게 강한 적대심을 보이는 매우 위험한 개체인 아벨은 케테르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오메가7에 합류하기 전까진 티타늄으로 설계된 매우 견고하고 복잡한 시설에 격리되어 있었죠. 허나 아벨은 자신이 지하 격리시설에서 폭주할 때마다 자신을 계속해서 죽였던 요원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서 요원이 혼자 아벨을 상대하여 죽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벨이 격리시설을 탈주하려는 시도에는 수백 명의 기동특무대원들과 요원들이 투입되죠. 해당 요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아벨은 인간에게 적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재단에 꽤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하여 SCP 재단은 아벨을 무기화하기 위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오메가7을 설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메가7은 아벨의 요청으로 자신이 직접 고른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재단은 아벨의 몸에 위치 추적 장치와 폭발 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재단은 SCP 개체인 아벨의 막강한 전투 능력을 통하여 미확인 개체를 확보하려 합니다. 오메가7의 요원은 아벨이 이번 전투에 응했지만 해당 임무에 자신이 혼자 나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전했죠. 평의회는 아벨의 조건을 수락하여 그의 출동을 명령하였고 아벨은 기동특무부대 오메가7의 거대한 수송기에 탑승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메가7의 기동대원들과 수많은 드론 및 무인항공기가 아벨을 감시하기로 하였으며 그의 몸에 부착되어 있는 폭발물은 평의회의 명령 없이도 현장 대원의 판단하에 언제라도 작동이 가능했죠. 잠시 후 굉음을 내며 미확인 개체가 있는 광활한 초원에 착륙한 오메가7의 수송기에서 아벨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아벨은 마치 미확인 개체의 존재를 느꼈는지 갑자기 매우 빠른 속도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어딘가로 향하는 아벨의 표정은 매우 흥분돼 보였으며 그는 곧 다가올 미확인 개체와의 전투를 기대하는 것 같았죠. 거대한 진동이 땅을 울리고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초원을 뒤덮자 마침내 두 존재는 서로를 확인합니다. 아벨은 이 미확인 개체를 바라보며 마치 경이로운 존재를 맞이하듯 기대에 찬 표정을 보이며 입을 열었죠. Even I had thought you to be nothing but fairy tales, but yet here you stand before me, a living dragon. 그때 미확인 개체는 아벨의 말을 이해라도 하였는지 갑자기 거대한 주둥이가 열리며 기괴하게 떨렸습니다. An ancient warrior lives on a leash like a pet dog. Pathetic warrior. 그 순간 아벨은 자신의 행동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외치며 거대한 대검을 들고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아벨의 첫 번째 공격은 마치 섬광처럼 빠르게 이루어졌고 미확인 개체는 피를 튀기며 찢겨졌습니다. 허나 아벨의 치명적인 공격에도 미확인 개체는 빠르게 회복하며 거대한 입으로 아벨을 공격하였습니다. 광활한 초원은 피로 물들고 있었고
아벨과 미확인 개체는 폭풍 속에서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놀랍게도 미확인 개체는 아벨의 공격에 점점 진화하듯 몸이 거대해지며 피부가 굳어지고 짧은 가시가 돋아났죠. 허나 아벨의 맹렬하고 무자비한 공격에 미확인 개체의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살육 행위와 파괴에 대한 갈증을 풀듯 미친 것처럼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해당 상황을 무인 항공기를 통해 지켜보던 SCP 요원들과 오메가7 대원들은 이 전투가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확인 개체는 공기를 찢는 포효를 지르며 아벨을 두꺼운 팔로 내려쳤고 그는 초원의 끝으로 날아갔습니다. 지속되는 전투 속에 미확인 개체의 큰 공격을 수차례 받은 아벨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온몸이 박살난 상태에서도 아벨은 불굴의 정신력과 생명력으로 미확인 개체에게 계속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씩 땅에 떨어질 때마다 미확인 개체의 살점과 뼈들도 아벨의 거대한 대검에 찢겨 날아갔죠. 이에 미확인 개체는 기괴한 쇳소리를 내며 마치 아벨을 자신의 적으로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십 분간 이어진 격렬한 전투 속에 아벨과 미확인 개체는 서로 치명상을 입어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마지막 공격을 결심한 듯 대검을 꽉 잡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미확인 개체 역시 아벨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숨을 죽인 상황에서 아벨은 고요함을 깨우고 소리를 지르며 번개처럼 돌진하였습니다. 하늘 높이 튀어오른 아벨은 거대한 대검으로 미확인 개체의 머리부터 몸통 끝까지 갈라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벨의 포효 소리는 폭풍우와 번개 소리를 뚫고 하늘에 울려 퍼졌죠. 이때 미확인 개체는 자신의 얼굴과 몸통이 갈리는 상황에서도 거대한 주둥이로 아벨의 몸통을 찢어버렸습니다. 이후 치명상을 입은 아벨은 땅에 내리꽂혔으며 점점 먼지가 되어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확인 개체는 아벨의 마지막 공격에 치명상을 입은 듯 땅에 누웠으며 해당 개체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죠. 섬광처럼 빠르게 이루어진 아벨의 공격은 해당 미확인 개체의 회복 속도를 뛰어넘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개체가 초원에 널브러진 사이 오메가7의 대원들은 서둘러 미확인 개체를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아벨과의 혈전으로 녹초가 된 미확인 개체는 자신을 포박하고 격리하는 것에 반응하지 못하며 거대한 수송기로 이송되었죠. 이후 아벨은 검은 큐브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고 미확인 개체는 성공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미확인 개체는 SCP-68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수많은 실험을 통해 절대 죽일 수 없는 변칙성을 파악하여 케테르 등급을 부여받았죠. 또한 재단은 SCP-682의 회복 능력과 파괴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염산이 가득 찬 격리시설의 개체를 감금하였습니다. 허나 모든 격리시설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요원들의 실수나 SCP들의 변칙성으로 인해 개체들은 언제라도 격리시설을 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SCP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